이 그래프 좀 보세요. IMF나 BIS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 경고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빚을 내서 집값을 밀어올릴 힘이 거의 바닥났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빠져버린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 올리자니 당장 내수 경제가 죽겠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자본이 밖으로 다 빠져나갈 판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올 7월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대체 진짜 시장 시나리오라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먼저 왜 하필 7월인지, 그리고 시장 하락을 예측하는 핵심 근거인 정책의 모순과 글로벌 경제 압박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게 또 어떻게 연쇄 붕괴로 이어지는지, 이런 상황에서 소위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엄지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7월을 시장의 변곡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2024년 중반에요. 세금 정책이 바뀌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PF 부실 문제가 터져나오고 여기에 또 세제 개편안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압력이 한꺼번에 가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이 분석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82.5%. 이게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마주해야 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데요. 와, 이 정도면 세금이라기보단 거의 벌금에 가깝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세율이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딱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모순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부는 집 좀 파세요 하고 매물이 늘어나길 기대했는데 시장은 아니 이 세금 내고는 절대 못 팔아 하고 오히려 매물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통행료로 내 차 값의 82.5%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멈추겠죠. 집을 팔려는 사람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에선 세금 때문에 팔 사람은 없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집들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닌 거죠. 이러니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서 글로벌 경제가 우리 시장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IMF나 BIS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 경고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빚을 내서 집값을 밀어올릴 힘이 거의 바닥났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빠져버린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 올리자니 당장 내수 경제가 죽겠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자본이 밖으로 다 빠져나갈 판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빚 있는 가게가 다 떠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압박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파고들까요? 이제부터는 무서운 도미노가 쓰러지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세금이 결국 전세 공급의 씨를 말려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 집 없는 세입자들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하기 힘든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동네 지나다니다가 공사가 멈춘 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현수막 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바로 신용경색이라는 어려운 말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저런 현장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흔히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분석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명확한 3단계 생존 전략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들만의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빚부터 줄입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가 같은 자산을 팔아서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둘째, 그렇게 확보한 현금을 원화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실물 금이나 은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왜 하필 금과 은일까요? 바로 이런 예측 때문입니다. JP 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금값이 엄청나게 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궁극적인 보험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집이 없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1원칙입니다. 제발 포모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쓸려서 패닉바잉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는 겁니다. 전국에 안 팔리는 집이 눈에 띄게 쌓이고 경매에 나온 집들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시중에 돈이 마르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때가 진짜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방어 전략의 핵심은 바로 분산입니다. 내 모든 자산을 원화랑 국내 부동산에만 몰빵해 두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해요. 꾸준히 달러를 사모으고 여유가 된다면 실물 금이나 은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에도 눈을 돌려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충격이 와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